자, 오늘 토픽, 네, 무엇이든 물어보코바. 이게 사실 제가 이 지금 요 자세 있죠. 이걸 제가 전달드린 게 아닌데, 이제 이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아무 사진이나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진을 또 사용을 하셨네요. 이런 사진. 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몇 개 제가 카테고리별로 나눴어요. 뭐 아이디어나 뭐 감각이나 스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는 스킬에 관한 질문이네요. 자,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시죠? 네, 글씨. 자, 유튜브와 클래스 101으로 이제 정코바님의 강연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알려주신 것처럼 네, 배우고 있는데, 자, 스타일 프레임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의 밀도를 올리는 방법이 막막하다고. 사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과하거나 밋밋하거나. 네, 그래서 제가 제작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 프레임 뭔지 그래도 아시죠? 어떠한 영상에서 이제 한 장면, 최종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일 프레임을 만드는 건 물론 뭐 이제 뭐 다양한 경험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만들 때 조금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빛,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무게감, 이런 것에 조금 중심을 많이 둡니다. 사실 특히 이 빛과 그림자는요, 어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배워보셨다, 뭐 수채화나 뭐 발상과 표현, 이런 것들 좀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걸 배워보셨다면은 필수적으로 배워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스타일 프레임이나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무게라는 건요, 무겁다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을 봤을 때 무게를 실어주는 어떠한 한 장면, 한 장의 스틸 이미지에서는 시선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후킹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감을 가진 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회사를 탈출하는 뭐 오피스 인 오피스 아웃이라는 그 인트로 타이틀의 이제 스타일 프레임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무게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타일 프레임이나 디자인을 만들 때, 자, 지금 보시면, 자, 눈을 희미하게 한번 떠보세요. 그럼 어디에 가장 디자인에 힘이 많이 실려 보이나요? 뭐, 보이죠? 가운데잖아요. 딱 그냥 가운데. 네, 이 가운데에 실려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모든 디자인, 힘이 들어갈 만한, 무게를 잡아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주고요. 그 외에는 네, 이런 부분들 그냥 편하게 빼주는 겁니다. 분산시켜주는 거죠. 힘을 넣어주지 않으면, 실어주지 않으면 자연스레 시선이 이 안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대비를 통해서 디자인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제작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 지금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 이 창 밖에서 안, 이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와 책상을 넣었고요. 이렇게만 하면 사실 썰렁하죠. 어때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마치 미완성된 느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밀도를 쌓을 때 어려워하시는데, 주변의 요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과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주변의 밀도를 이렇게 채워도요. 하나씩.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채웠죠. 이 주변에 창문도 채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뒤에 파티션도 만들고요. 커피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밀도를 채워도요. 절대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중심이 되는 이 오브젝트의 무게감, 끌어당기는 이 힘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 키가 되는 오브젝트만 눈에 띄게 해주시고요. 그 주변의 밀도는 조금씩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림자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 파티션 그림자. 자, 그리고 빛 느낌. 지금 보시면 창문에 비치는 빛.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건물 외벽에도 건물이 비치는 그림자까지 넣어줍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은 뭐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가운데 이 키가 되는 디자인 요소는 절대 해치지 않고요. 그리고 선 요소를 조금 넣어줘요. 만약에 그래도 조금 아쉽다. 이 면적인 요소보다는 여러분들 선 요소를 많이 활용하시면요. 뭐라 그럴까요? 시선을 해치지 않고요. 조금이나마 밀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디자인 자체에 면이 많다면 이렇게 선을 활용을 해서 네, 스타일 프레임, 디자인의 완성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요. 사실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이제 컬러를 입혀가는 과정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레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글레이징 기법은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흑백으로 칠하는 거예요. 디자인을요. 색칠을 할 때 그리고 그 흑백을 바탕으로 입체감이나 명암, 그 세부 묘사 같은 것들만 완료한 상태에서 그 위에 색을 입혀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 수채화를 할 때 초벌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를 그리고 막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바로 컬러를 입히는 게 아니라 밑색을 하나 까는 겁니다. 초벌, 회색을요. 그리고 명암을 조금 잡아간 다음에 컬러링을 들어가면요. 그림 자체에 무게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색을 입히기도 쉽고요.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도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이제 이 디자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스케치를 보시면 네, 여기에서 이제 색을 입혀가야 될 때 굉장히 막막하죠. 이때 이렇게 회색, 밑색을 하나 깔아주는 겁니다. 중간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반짝거리는 머리 이 부분이 하얀색을 넣고요. 뭐 이 괴물이 있는 부분에 검정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중간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밝은 곳과 이 어두운 곳의 대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 디자인 자체의 양감이라거나 이런 빛의 방향, 뭐 무게감을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컬러링을 할 때 저는 꼭 이렇게 밑색을 깔아주기 글레이징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긴 해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 망토 부분은 약간 검정색으로 어둡게 해줬죠. 뭐 여기는 밝잖아요. 지금 이 캐릭터 이 머리 부분은 이건요. 여기는 꼭 밝고 여기는 어두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대비를 줘라. 차이를 줘라. 그냥 이런 뜻입니다. 막 엄청나게 뭔가 심오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도 지금 땅바닥은 검정이고요. 이 배경은 화이트죠. 그럼 이걸 그냥 구분시켜주면 된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글레이징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괴물은 그냥 뭐 무난한 중간 톤의 그레이죠. 그냥 뭐 말 그대로 컬러링 자체도 너무 튀지 않고 잘 보이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빼주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링 입힌 걸 보면요. 어때요? 자, 글레이징 기법에서 어두웠던 부분은 이런 식의 네,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비가 되는 네, 퍼플 컬러가 들어갔죠. 그리고 땅은 어둡고 자, 이것과 반대되게 배경색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컬러는 조금 뭔가 채도도 빠져 있고요. 좀 멀리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레이징 기법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이나 스타일 프레임 완성도를 높이는데 좀 한결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이거 뭐 어렵진 않죠, 그렇게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자, 역시 스킬 부분입니다. 자, 1분 넘는 길이의 인포그래픽 모션 네, 그래픽 영상 잘 만드는 방법. 네, 긴 영상.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튀진 않지만 흔하지 않은 텍스트 모션 그래픽 만드는 방법.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튀진 않는데 흔하지 않다? 약간 이거 전통스러운데 고급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튀면 흔하지 않고요. 튀지 않으면 결국에는 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순이 있었어요. 자, 몰입할 수 있는 영상의 제작 원칙 같은 것들.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딥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딱 가장 간단한 건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영상이 길어지거나 몰입하게 만들려면요. 네, 이게 필요해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지 영상을 볼 때에도 꾸준히 보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먹방 같은 것들을 봐도요. 그냥 먹기만 하면 사실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몰입이 잘 안 되지만 이걸 먹기 위한 그런 과정들, 뭐 굶었다라거나 정말 여기는 어떠한 힘겨운 사정이 있는 맛집이라거나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아무리 긴 영상이라도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끌고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뭐 남의 이야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요.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몰입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법은 뭐 사실 이 답변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만들면 좋다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은 아니고 제가 추린 질문이죠. 자, 일러스트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 제작 방법이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션 그래픽 만들 때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툴을 사용합니다. 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와 애프터 이펙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클린업, 이제 스케치했던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벡터 작업을 합니다. 패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자, 이 중간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자, 오버로드라는 유료. 이게 대략 한 4, 5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 질문 말고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을 넘길 때 뭐 그라데이션은 넘어가지 않아요. 막 패스는 잘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작업창. 자, 아까 작업했던 그런 화면이죠. 자, 사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로드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갈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를요. 아이고, 떨어졌네. 자, 이 모든 이 지금 수많은 레이어를요.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걸 저장해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져가도요. 하나하나 패스를 다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요. 그 위에 벡터 작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컬러링을 해요. 자, 컬러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 오버로드라는 플러그인으로 넘겨줍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오버로드라는 이 플러그인으로 넘겨줍니다. 이거 아마 실무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은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패스 방식으로 넘어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얼굴 쪽만 넘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넘겨오신 다음에 사실 네이밍은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밍을 해주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자, 이 지금 괴물만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라벨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은 괴물이다. 그리고 뭐 캐릭터는 이렇게 또 라벨링을 뭐 레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넘겨주고요. 만약에 또 캐릭터에 패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런 패스도요. 이렇게 두께 조절이 다 되고요.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좀 둥글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부트캐퍼라는 또 이게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또 이걸 활용하시면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각지거나 이렇게 둥그런 쉐입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선 스케치, 일러스트레이터에선 이제 벡터, 그리고 나서 애프터 이펙트에 넘겨올 때 오버로드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 뭐 홍보한다고 저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기획 초반 시나리오 작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게 뭐 모션 그래픽을 여쭤보신 건지 그냥 뭐 어떠한 영상 콘텐츠를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정도의 기획과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특히 이제 그냥 유튜브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쉽게. 자, 이 쉽게라는 게 난이도가 쉽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쉬운 내용으로 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내용은 뭔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쉬운 내용이어야지 뭔가 흥미를 가지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다라는 게 무조건 난이도가 쉽다라는 뜻이 아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적는데요. 시간 순으로 작성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활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요. 제가 했던 거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유튜브 튜토리얼 이렇게 대본을 적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고요. 최근에 했던 걸 조금 보여드리면 디자인 참견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채널 아트 고치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트로 시나리오 적을 때 다 제가 적는 겁니다. 오프닝.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참견 포인트에 대한 대본을 적어요. 전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본을 간단히 적어두고요. 실제로 녹화할 때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제가 변형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쭉 하고요. 결과물도 이렇게 첨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우트로까지 넣습니다. 자, 유튜브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간판, 이제 어떤 외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 보면요. 이런 걸 보면은 더 디테일합니다, 사실. 자, 일정 같은 것도 적어두고요. 자, 처음에는 뭐 간판 업체를 만나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대본을 적고요. 이제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또 대본을 적고요. 시나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강조된 컬러로 대본을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짧게 적혀 있네요. 여기가 아니라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 프로젝트도 소개를 하고 사연도 소개하고 매장 도착하는 대본을 적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인터뷰 내용까지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로고 작업하는 그런 장면을 또 대본을 적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네, 그래서 마지막에 2주의 시간이 흐르고 간판 설치하는 콘텐츠였죠. 그래서 설치했던 그런 대본까지, 대사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적어둡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합니다. 사실 뭐 영화 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엄청 길거나 막 딥한 내용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셔야지 뭔가 수정도 없고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이 되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거치시는 게 조금 필요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스킬이 아니라 센스 부분입니다. 자, 디자인감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나요? 자, 중요하죠, 여러분들. 디자인 제작에 대한 센스를 높이는 방법. 자, 사실 저는 이거 너무 흔한 대답이지만 저도 역시 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험. 그래서 그냥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디자이너예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제가 어떠한 분이 1년 동안 진짜 나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겠어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3, 4개월 만에 하나씩 만듭니다. 작품을. 나는 진짜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혹은 그때 유행하는 이러한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어 해서 1년에 한 3, 4개를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시간 될 때 내가 만들고 싶을 때 재밌을 때 이럴 때 그냥 뭐 3, 4일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고요. 길이가 길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만들어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뭐 4-5개를 만들고요. 1년이면 뭐 3, 40개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의 차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많이 만든 사람, 그러니까 많이 만든 작품 속에서 결국에는 괜찮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신경을 써서 뭐 소수를 만드는 것도 뭐 가능하겠죠. 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가수분들도 사실 노래가 매번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 앨범 한 장에 곡이 1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개만 좋죠. 나머지는 사실 조금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가 그 10개 중에서 괜찮은 한두 개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만 나는 이 곡 하나로 모든 사람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겠어. 사실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저도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도 수많은 작업들을 했죠. 근데 보면서 저도 이 중에 이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 본다면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디자인 참견너
이거는 지금 아직 공유 이제 콘텐츠가 업로드 된 건 아닌데 이거랑 이제 오피스인 오피스아웃 역시 최근에 만들었던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냥 계속 만들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은 역시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재밌네. 지난번에 조금 뭔가 아쉬웠던 것들을 최근에 했던 작업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은 네, 감각을 올리기가 좋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좋은 습관.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딱 하나, 그냥 관찰을 잘 하시면 됩니다. 관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물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실제로 관찰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 자동차가 출발할 때도 살짝 움직이잖아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때도 몸체가 움직이고요. 약간 이런 관찰을 해주시면 자동차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움직임을 잡을 때 감각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사람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캐릭터의 머리가 이렇게 움직인다? 약간 이런 것들 잘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혹은 버스 타실 때 남들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네, 오해받지 않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무료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감각 키우는 방법은요. 네, 제 유튜브에 이 콘텐츠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예전에 한 거의 1년 됐나요? 이거 올렸던 애프터 이펙트, 이제 모션감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검색을 해봐도요.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죠. 모션감을 극대화하는 애니메이션 스킬.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모션감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자, 작업을 할 때면 이제 요즘 트렌드 등을 배우기 위해서 제 유튜브를 자주 들려보신다고 하시는데, 자, 반대로 이제 제가 존코바는 어디서 트렌드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지, 어, 뭐 유튜브나 디자이너 아니면 책이라던가 원간지, 이거 뭐나요? 원간지? 아마 월간지의 그 오타겠죠?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자, 사실 저는 보통 레퍼런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디서 레퍼런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지. 자, 크게 저는 이렇게 5군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모션 그래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시겠지만 드리블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구분을 시켜보면은 자, 핀터레스트는 조금 대중적이고요. 인스타그램도 대중적인 콘텐츠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검색하시면 웬만한 예쁜 디자인 혹은 실무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습니다. 보기도 편하고요. 좀 짧은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레퍼런스 많이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기도 하고요. 자, 조금 이제 딥하게 넘어가고 싶다. 나는 디자인을 전업으로 삼았다 싶으시면은 이제 비엔스와 드리블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조금 전문적이에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아티스트의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히 비엔스는요, 디자인 스튜디오나 이제 회사 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3D 작업물이 많습니다. 드리블은요, 조금 2D 작업물이나 스낵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도 뭐랄까요? 막상 사이트를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길 가다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요런 디자인을. 하지만 좀 뭔가 예쁘고 매력적인 느낌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드리블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무랑은 거리가 먼 디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감각을 올리기 위해 레퍼런스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꽤나 좋은 그러한 사이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글. 네, 이 구글은 뭐 정말 그냥 참고합니다. 거의 뭐 기본입니다. 뭐 기사를 볼 때도 있고요. 그냥 쉬운 접근성,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디자이너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볼 수 있어요. 검색하면.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트에서 많이 얻는 편이고요. 책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실 이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특히 한국 서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면은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런 책이 있고요. 좀 시리즈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통과되는 디자인, 버려지는 디자인, 통과되는 디자인. 이 책에서도 약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이제 국내 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감각을 올리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레퍼런스 삼을 때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이제 영상 편집에 직업을 갖고 계신데요. 네, 디자인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면서 따라해 보면서 연습해 가는 게 맞을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거죠. 이게 모작 같은 개념이겠죠. 혹은 뭐 트레이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작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모작은요. 진짜 이건 그냥 정말 주관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그림 혹시 배우셨다면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리나요? 보통 따라 그릴 겁니다. 특히 만화책도 그렇고요. 거의 다 따라 그리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냥 진짜 무슨 어릴 때부터 내가 막 상상했던 막 그런 캐릭터들을 막 나래를 펼쳐서 그리는 경우 없죠. 사실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남들을 따라하고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재창조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어떠한 모나미룩이라고 뭐 흰색, 검정색 바지 이런 게 유행하면은 사실 그게 그냥 누가 봐도 예뻐요. 깔끔하니까 따라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나만의 액세서리를 얹을 수도 있고요. 뭐 모자라거나 염색 같은 걸 통해서 재창조를 하겠죠. 나만의 색깔로. 이런 식으로 저는 모작하고 트레이싱하고 굉장히 공부하는 데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악용하면 문제겠죠. 마치 모자간 걸 올려놓고선 돈을 받아먹는다라거나 혹은 내가 처음 만든 것처럼 포장한다라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비매너적인 행동이겠죠. 제가 했던 것도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콘텐츠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 나연이라는 이 트와이스에 있는 멤버의 이 팝이라는 춤을 추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이런 레퍼런스를 찾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비율이나 캐릭터의 형태, 실루엣 같은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요. 카피를 하고요. 리크레이트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때요? 자, 이 나연의 이 나비 옷과 이 나비 무늬들을 여기에 넣었고요. 그리고 긴 생머리, 그리고 눈은 더 크게, 나비는 또 이따시만하게 넣었습니다. 이걸 뭐 완전 이게 트레이싱 했다거나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창조를 해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 캐릭터에는 결국엔 저만의 색깔이 묻어 있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눈을 찢어지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 부분은 조금 비슷하죠. 사실 비슷하죠. 그렇지만 뭐 이런 쉐입이나 팔 모양이라거나 뭐 귀의 크기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느낌의 캐릭터 디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U에서 U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모작이라는 게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는데 결국에는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자, 끝맺음을 못한다. 시작은 하는데 끝맺음 못한다. 그렇죠. 막상 만들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때려쳐요, 진짜. 그런 경우 저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나태해지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자,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조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뼈를 때려달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조언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뭐 포트폴리오 제작을 할 때 몇 개의 영상을 첨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끝맺음이 어렵다. 자, 그러면 저는 짧게 만들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초, 5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1분짜리 영상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진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할 게 많을 거라는 생각에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낵 콘텐츠식으로 짧게 만들면서
자신감을 쌓아가세요. 네. 아우 3초 만드니까 껌인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15초짜리 만들 수도 있고요. 20초짜리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1분짜리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1분짜리 만드는 사람? 어우 이거 찾기 힘들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확실히 그건 진짜 뭐 타고난 능력이겠죠. 그래서 짧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쌓아간다. 대신 그 짧은 결과물의 디자인이 조금 완성도는 높아야겠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그래도 크게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굳이 길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낼 때만 뭐 5초짜리만 보내지 마시고요. 막 2, 3분, 뭐 4, 5분 이렇게 보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1분이어도 돼요. 1분 안에 영상을 넣으셔도 되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많이 넣으면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연애도 오래 하면은 처음에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이지만 오래 하면 단점도 보이게 되죠. 그렇죠. 물론 저는 제 아내의 단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짧게 만드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드실 때는 남들이 만든 뭐 예쁜 것들을 뭐 따라가는 거 나쁘지 않죠.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하는 장점을 살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조금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도 많이 들었고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상업적인 영상을 만들면 좋습니다. 약간 너무 독립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있죠. 이게 너무 예쁘거나 정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준다면 나쁘지 않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채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사람 바로 그냥 와서 일할 수 있게. 진짜 바빠 죽겠어서 사람을 뽑는 건데 막 와서 가르치거나 이럴 시간 사실 없거든요. 그냥 이 사람 바로 와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상업적인 영상을 그대로 해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영상을 만들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2D를 하신다. 그러면 아트웍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3D를 하신다면은 구성이나 연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네, 결과물을 만드시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뽑는 기준 아까 물어보셨을 때 이제 결국에 뭐 자격증, 학벌 이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 배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1순위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실력만 좋으면요. 학벌, 외모, 성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 MBTI 의미 없어요. 전부 이깁니다. 실력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짧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서 실력을 쌓아가시다 보면 네,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오겠죠. 그게 어렵다. 그럼 저와 같이 배우시면 되겠죠. 네. 자, 그 외에 기타 질문들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는데 자, 기타 질문 조금 볼까요? 자, 30대 초반에 영상 제작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자, 20대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던데 30대 초반 신입 취업이 힘들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20대를 선호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팩트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벌 이런 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거. 나이조차 무시하는 게 바로 이 디자인과 뭐 영상, 모션 그래픽 업계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다면요. 30대 초반 저는 무조건 네, 데려올 겁니다. 이걸 보시는 지금 30대 초반의 여러분들 잘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같이 일하자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30대 후반에 신입 이건 사실 조금 조금 이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약간 그렇지만 초반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보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프리랜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프리랜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독립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느꼈을 때 거의 지금 2년 정도 독립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존심을 내리는 게 조금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짱이다. 내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야. 참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들 과감하게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남들도 잘하고 그리고 뭐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를 또 알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 내려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네, 프리랜서로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멘탈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 문제도 사실 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잠시만요. 네, 그리고 나를 홍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SNS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SN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그리고 비엔스, 또 드리블, 그리고 구글은 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성에 맞게 나는 그냥 스낵 콘텐츠가 좋아하면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로 가겠어 하면 네, 비엔스가 좋고요. 좀 진짜 대중적이고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하시면 됩니다. 나를 꾸준히 홍보해야지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요. 진짜 제가 지금 구독자가 20만 정도가 되지만 길거리에 나가잖아요. 진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셀프 브랜딩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프리랜서로서 좀 더 다가가기가 좋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네, 나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엘리먼트 이용 사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실무에서 템플릿이나 에셋을 사용하는지 이런 모션 엘리먼트에서 받은 것들 네,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보건 지상파 방송 넷플릭스를 보건 막 인트로 되게 예쁘잖아요. 최근에 나온 우영우 너무 예쁘죠. 막 그런 인트로만 사실 영상 제작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무에 가면요. 굉장히 급하게 처리해야 될 영상들 너무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시간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전문가 프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만들거나 그려나갈 수 없어요. 이럴 때 템플릿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템플릿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템플릿보다는 소스를 많이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소스, 뭐 먼지가 날아간다라거나 카툰 소스라거나 혹은 뭐 자료에 들어갈 만한 참고 영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모션 엘리먼트 같은 스탁 사이트에 있는 걸 활용을 했습니다. 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직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진 않았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이런 자 이제 모바일 홍보 영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여기에 들어간 지금 이런 소스들 다 받은 거예요. 캐릭터를 제외한 번개, 먼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모션 엘리먼트 같은 스탁 소스에서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요. 뭐 기껏해야 하루 이틀 만에 끝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막 하나하나 만든다? 노노노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냥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뒷부분을 보면은 이런 소스들 만들지 않고 이런 먼지 전부 다 이제 템플릿이나 소스를 활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에 그래도 몸을 담궈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없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진짜로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 네, 땅땅땅.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자, 독학으로 모션을 배웠기에 정석으로 배우고 싶다고. 정석, 독학. 독학으로 배웠기에 정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정석. 자, 이 정석이 뭘까요? 정석. 정석. 독학은 뭘까요? 자, 독학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독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온라인 스승도 과연 스승일까요? 이게 독학일까요? 독학이 아닐까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사실. 온라인도 결국에는 제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답변을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과연 스승일까 아닐까? 애매하죠. 결국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석이란 이런 거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저도요. 막 무슨 대단하신 디자이너분, 엄청난 네임밸류가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한테 배운 게 아니라요. 그냥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선배 저 선배한테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제 정석이 된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쌓아가시게 되는 게 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학이라는 게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저도 강의를 만들 때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뭐 클래스 101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조금만 알려주고 이걸로 돈 빨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최대한 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런 정보를 넣어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구매를 해주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란 마음으로 강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공부를 한다? 그게 정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독학은 절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1, 2년, 3년 쌓이다 보고 그러한 작업 방식들은 결국엔 정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걸 밑에 세대한테 알려주면 그게 또 그분들한테 정석이 되겠죠. 어때요? 훈훈했나요? 근데 진심입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장비나 사양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노트북은요, 이제 MSI 제품인데 가격이 한 250에서 300 정도 사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막 자세한 사양은 저도 그렇게 막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본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립식. 조립식 본체는 가격이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블렛, 이제 와콤 타블렛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된 제품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액정 타블렛으로 액정 타블렛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우스는 사실 그냥 무선 마우스 대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요런 거 이것도 다 MSI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장비빨을 세우지는 않는 장비가 좋지 않아도 그래도 뭐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셨던. 자, 애프터 이펙트의 접근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이겠죠? 자, 좋은 현상입니다만. 자, 그렇죠. 몇 년 후에는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애프터 이펙트의 다음 주자는 뭘까요? 혹은 영상 업계의 전망.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란 거는 이미지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미지 한 장으로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영상만큼 이야기를 담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니즈는 무조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3D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버추얼 유튜버 혹은 NFT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그 3D에 관련된 클래스의 판매율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나 외주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렌더가 지금 무료죠. 그래서 툴을 배우신다면 이러한 블렌더를 배우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D에 대해서 그냥 뭐 깊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건 알면 남들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영상 시장 자체는 계속 넓어지고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냥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질문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사실 보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죠, 여러분들.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보시면 지금 방금 열어서 이 질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추렸거든요. 보시면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았으니까 몇 개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댓글로 주셔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리얼에 대한 얘기도 하셨네요. 언리얼. 네, 블루님. 맞아요. 언리얼도 맞습니다. 모션 그래픽 영역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지금 예전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그렇죠. 지금 훈 HJ님이 이제 2D만 해서는 힘든 것 같아요. 3D 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2D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쪽으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푸아님, 모션 그래픽을 시작하는 단계에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모션 그래픽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디자인도 해야 되고요. 움직임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사운드까지 넣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요소의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림도 잘 그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는 건요. 결국에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움직임을 먼저 잡기보다는 한 장의 스틸 이미지, 스타일 프레임을 예쁘게 만드시는 공부를 하시면은 의도에 맞게, 메시지에 맞게 그런 걸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로이스님, 레퍼런스를 장르에 따라 분류도 해두시나요? 네. 장르에 따라 분류도 하고요. 혹은 날짜에 따라 합니다. 날짜에 따라 하는 이유는 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2018년에 제가 저장해둔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요. 신기하게도 그 당시 때는 너무 예뻤는데 진짜 지금 보면 아니 뭐야 이게 이렇게 올드했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대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조금 뭐 개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들 한번 볼까요? 음, 자, 햄햄님, 어느 회사의 어느 분야를 가야 경력으로 인정받을까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떤 회사를 가시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만 쌓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국 쪽으로 계속 경력을 쌓으니까 결국에는 방송국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만약에 방송국을 가지 않았어도 그러한 뭐 인트로나 타이틀이나 뭐 방송 아이디를 만드는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에 취업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 발자국 그런 것들이 다 경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조금 이런 거는 조금 물경력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막 사수도 없이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배너 좀 만들어줘. 이거 포스터, 이거 굿즈 만들어봐. 이거 영상 5초짜리 만들어줘. SNS 영상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어, 좀 가볍게 라이트한 작업만 하게 된다면 조금 경력이 쌓이는데 아무래도 아쉬울 수는 있겠죠. 지금 준이이님께서 적어주셨죠. 디자인 기초와 어도비 툴을 배우다가 3D로 넘어오니까 더 수월하시다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3D도요. 결국에는 디자인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3D를 배우시는 분들도 디자인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 오브젝트의 배치라거나 뭐 공간감이라거나 이런 것들, 뭐 무게감, 부피감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디자인의 기초 이론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BITLY님, 스낵 컨텐츠 레퍼런스를 인스타에서 찾을 때 키워드 같은 건 어떻게 검색해 보시나요? 이거 사실 인스타의 단점이 검색이 조금 어려워요. 핀터레스트는 검색이 진짜 쉬운데 인스타그램은 검색이 어려워서 자, 모션 그래픽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냥 그거에 관련된 계정을 팔로우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키워드로 레퍼런스를 찾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계정들을 추가를 해뒀어요. 네, 추가를 해둔 상태로 이제 뭐 그냥 피드에 올라오면은 오, 예쁘네, 감각적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런 감각들을요. 아, 지금 이제 물경력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수가 없는 건 사실 조금 어, 본인의 입장에서 아쉽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수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 콘텐츠 영상에서도 사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의 다 사수한테 컸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사수가 없으면 확실히 뭐 물경력까지는 아니죠. 조금 성장이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시고 강의를 보시면서 개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개인 작업은 막 개인 작업으로 내가 30초짜리 막 완전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을 만들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3초짜리, 5초짜리 이런 거 만드시고 그걸 한번 묶어보세요. 진짜 그러한 성취감으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커요. 사실 사수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디자인 참견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고민 참견러라는 이제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어, 온라인 사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게 노력이란 단어는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좀 싫게 들려요. 좀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뭔가 그래서 경험이란 단어 계속 만들면서 경험을 쌓아간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하나 뭔가 스텝을 밟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노력은 막 왠지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거. 짧은 영상이라도. 네. 또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 전에 이제 쿠키묵님께서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신경 쓰시냐고 하셨는데 저작권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폰트나 영상 소스. 근데 이제 뭐 모션 엘리먼츠나 이런 템플릿을 구매할 때는요. 이 사이트 자체에서 이제 구매를 했으면은 저작권에 걸릴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음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뭐 방송으로 송출되거나 혹은 이제 온라인에 릴리즈가 되면요. 꼭 음원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저작권 비용, 구매 비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연지님. 처음 영상 기획 단계에서 주제에 맞게 컨셉을 도출하고 디자인을 잡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뭐 조금 답변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영상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아예 영인 상태에서 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러한 로고가 있고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혹은 네,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하시면 그 브랜드의 컬러나 뭐 슬로건이나 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부터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컬러나 디자인 요소들, 엘리먼츠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게 조금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부탁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새로운 걸 원하시진 않아요. 그냥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뢰해 주신 뭐 채널이나 브랜드를 잘 따라가시면은 좀 더 기획 단계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룰루레몬 영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냥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검색을 해봤죠.
어떤 컬러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이 브랜드가 발전을 했는지, 또 어떤 식의 캐릭터의 느낌을 쓰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쉬울 거예요. 아예 만약에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면 좀 더 뭔가 마인드맵이나 아이데이션을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자, 최이랬다님, 이거 조금 재밌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디자이너로서 클라이언트의 과도한 수정 요구 받아주시나요? 이거는 그렇죠.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크몽이나 이런 데에서 수정 횟수를 정해 주시잖아요. 약간 수정 횟수 2회, 수정 횟수 3회, 약간 이런 거. 이게 저는 어쨌든 절차상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뭐 계약서나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거. 근데 실제로 작업 들어가게 되면 저도 웬만한 수정은 거의 다 해드리긴 합니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처럼 막 전부 막 키 컬러가 바뀐다라거나 그런 영상 자체의 이미지가 바뀐다라거나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뭐 오타, 뭐 조금 뭘 빼주세요, 옮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반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맞죠? 뭔가 딱 yes or no로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요. 이제 그 이상의 요구가 오면 계약서에 그런 수정 횟수를 이제 명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언급해도 좋겠죠.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수정은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과도한 요구를 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요, 제가 겪었을 때 그 이후에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약간. 오히려 같이 서로 매너가 좋으시고 수정을 요구하셔도 예의 있게 해주시고 저 또한 그런 걸 잘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길게 유지가 됐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경험. 네, 그렇습니다. 정구마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이제 이런 뭔가 고민이나 또 질문 같은 것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준비를 할 거예요, 정말. 8월이나 9월쯤에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시간 아닌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 만들어 주신 모션 엘리먼트 측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Motion Elements.